달서구 문화원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베란다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24일 용산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달성구 녹포에 위치한 예아람 특수학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6월 23일 늦은 개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수목원의 흙길 산책로가 완성돼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대표 공연 축제인 딤프가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18일간 개최됩니다. 달성 국립도서관은 6월 30일까지 큰 글자책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대구 문학관이 7월 18일까지 정대호 시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6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문화원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베란다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베란다 힐링 콘서트는 아파트 내 야외 공간을 활용한 조그만 무대를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며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공연으로 진행되고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를 병행하며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상인역 모아 엘가 파크뷰, 한실들 마을 주공 5단지, 상인역 신일 해피트리, 수목원 풍경그린 등 5개소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됩니다.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이벤트 협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공연 영상은 푸른방송에서 녹화 방영됩니다. 한편 매년 지역 가수 및 주민 노래자랑으로 개최해오던 달서가요제와 많은 행사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가운데 달서구와 달서구 문화원에서 베란다 힐링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24일 용산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매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달서구 지회 회원들과 생활공간 모니터단, 코끼리 봉사단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태원 달서구청장이 현장을 찾아 회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교통안전 전단지를 배포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차량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졸음운전, 난폭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달성구 녹포에 위치한 예아람 특수학교가 코로나19 영향으로 6월 23일 늦은 개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전국 최초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로 문을 연 예아람 학교는 유치원 2개 학급, 초등학교 12개 학급, 중학교 6개 학급, 고등학교 3개 학급 등 총 23개 학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 개교식에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비롯해
김문호 달성군수, 강성환 대구시 의원 등 20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아람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과 학교 홍보 영상 시청 그리고 내빈들의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대구 예아람 학교 하미애 교장은 전국 최초 문화예술 특수학교인 예아람 학교의 개교식이 특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 학생들의 문화, 예술적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아람 학교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1층 수영장과 카페 등 학교 내 일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감형 특수학교 모델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목원의 흙길 산책로가 완성돼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흙길 산책로의 총 길이는 약 1km 정도로 나무숲의 경관을 즐기며 걸을 수 있어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여 원이 들어간 수목원의 흙길 산책로 사업은 맨발 황토길을 비롯해 자갈길과 모래길 그리고 세족장까지 완벽하게 갖춘 산책로로 코로나19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특히 자갈길과 모래길은 상쾌함과 짜릿함의 발지압 효과까지 있어 건강 산책로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밝히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천식 대구시 수목원 관리소장은 수목원 흙길 산책로가 일상 속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새로운 건강 테마길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구 수목원이 시민들의 녹색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대표 공연 축제인 딤프가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18일간 개최됩니다. 2007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딤프는 대구시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뮤지컬 축제로 7월 5일까지 대구 주요 공연장 9개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딤프에 출품된 작품들은 한국 창작 뮤지컬을 중심으로 공식 초청작 5개 작품, 창작 지원작 5개 작품, 특별 공연 1개 작품, 대학생 공연 7개 작품 등 총 18개 작품이 공연되고 국내 처음 소개되는 해외 뮤지컬 3개 작품은 온라인으로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연 이외 스타데이트, 딤플인지, 열린 뮤지컬 특강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까지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딤프가 공동 제작한 투란도트는 영화로 변신을 시도해 반전 에피소드와 새로운 4곡의 넘버를 추구한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 투란도트 어둠의 왕국으로 재탄생시켰으며 6월 18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딤프 개막 행사로 첫 선을 보인 후 영화관과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딤프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뮤지컬 도시 대구와 딤프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저변 확대와 창작 환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초 창작 뮤지컬 지원 사업을 시작한 딤프는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작 뮤지컬 5편의 공연 규모에 따른 1억 원 내외의 창작 지원금과 제15회 딤프 기간 중 초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국내 유명 출판사와 협력해 6월 30일까지 큰 글자책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큰 글자책을 소개하고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큰 글자책은 노약자나 저시력자들을 위해
기존에 출간된 책보다 글자 크기를 키워서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특별 도서입니다. 큰 글자책 전시회에는 달성군립도서관 종합자료실에 특별 코너를 마련해 진행하며 전시회를 마치면 그중 일부를 출판사로부터 기증을 받아 도서관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병로 달성군립도서관장은 주민들이 큰 글자책에 대해 모르는 분도 많다며 큰 글자책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히 독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문학관이 7월 18일까지 3층 상설 전시실에서 정대호 시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작가 소개 프로젝트 작가의 서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초대전은 문예지 발행인이나 단체 대표 등의 활동으로 상대적으로 주목할 기회가 적었던 시인을 주목하는 전시입니다. 각 시집에 대한 시인의 해설을 통해 2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그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1985년 발간한 첫 시집 다시 봄을 위하여를 비롯해 겨울산을 오르며 지상의 아름다운 사랑, 가끔은 길이 없어도 가야 할 때가 있다 등 현재까지 펴낸 총 6권의 시집을 시인의 해설과 함께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작품 해설과 함께 그가 작가로서 길을 걷게 된 배경 등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집 외에 평론집과 산문집도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이 시인의 다양한 문학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성서 아울렛타운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침체된 성서 아울렛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맹꽁이 캐릭터와 광섬유 트리, 디자인 쉼터 등을 설치하는 상징경관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60억 원의 사업비로 특화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 그린 카펫 연결로 개선 사업 등으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대명요수지 맹꽁이를 캐릭터화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올해는 광섬유 트리, 디자인 쉼터 등을 설치하는 상징 경관 조성 사업으로 침체된 상점과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천동 자율방재단의 월배시장 방역 이야기입니다. 지난 18일 자율방재단은 월배시장에서 시장 내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쓰고 운동 캠페인 및 마스크 배부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방역 활동은 회원 20여 명이 자동 분무기를 이용해 시장 내 소독 및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방역 봉사 활동을 해주신 진천동 자율방재단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방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달서 소방서의 개인별 맞춤형 구급 서비스 소식입니다. 달서 소방서는 시민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119 구급대 출동과 개인별 맞춤형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19 안심 콜서비스 등록을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119 신고 시 미리 등록된 병력 사항 및 특성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구급 서비스입니다. 또 보호자에게도 문자 메시지로 환자의 응급 상황 발생 사실이 자동 전송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약물 등을 입력하면 되며 등록은 본인이나 대리인인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환경기동 순찰반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환경저해 시설물에 대해 1월부터 합동순찰반을 편성, 달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도시환경 정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 13개 반, 직원 50명이 참여하는 순찰반은 관내 주요 도로변 곳곳을 누비며 공공시설물의 파손이나 불량 등에 대한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고 보수가 필요할 때는 안전조치 후 해당 부서에 인계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체감하기 전 미연에 조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센터가 LG이노텍 주니어 소나무 교실 진로 코칭 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주니어 소나무 교실 진로 코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고 LG이노텍이 후원해 청소년에게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문 코치 인증 자격을 보유한 강사진이 진로 탐색 검사를 필두로 꿈길 첫걸음, 내 안의 작은 거인, 밤에 빛나는 별, 미래 직업 탐구 등 총 6회를 제공합니다. 김수용 관장은 진로 탐색의 시작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 코치 자격을 보유한 강사진이 마음의 방향키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옥포읍의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 나눔 이야기입니다.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6일 중증재가 장애인 및 독거노인 30세대에 식료품을 구입 전달하는 사랑맛, 영양맛, 식료품 꾸러미 나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세대별 가정 방문을 통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으며 안부 확인과 함께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귀담아 들어 든든한 인적 안정망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태영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해결을 위해 옥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정이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달성군 달람회의 제초작업 봉사 소식입니다. 달람회는 15일 여름을 맞이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용봉천 산책로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 모임을 결성한 달람회는 달성군 남부지역의 60년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용봉천교에서 용소 폭포에 이르는 산책로 2.2km 양방향 구간에 대한 제초 작업을 실시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의 성서지역 다문화 교육 지원 소식입니다. 시교육청은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인 달서구 성서지역 학교 및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17일 파오초등학교에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는 다문화 학생이 많은 성서지역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의 관리자와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원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사례 관리가 필요한 다문화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지원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라 한 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이 되도록 각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코로나를 극복한 직업교육 현장 이야기입니다. 경북기공 올해 3학년 재학생 2명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LG화학 채용 마이스터고 전형에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학교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해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상 실기가 많아 온라인으로는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또 취업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훈련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으며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상당한 기간 대기업 채용에 대비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종구 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현실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취업 명품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른 인성과 직무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달서공업고등학교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소식입니다. 달서공고는 17일 2학년 도제반 28명과 지텍산업외 11개 기업 20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기업 매칭데이를 실시했습니다. 매칭데이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신규 직원 채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관심이 있는 다수의 학생들과 면접 기회가 좋았다고 전했으며 이날 매칭된 학생들은 2학년 2학기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도제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일반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능을 기업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무적 기술로 발전시켜 학습하는 제도입니다. 황용선 교장은 학생 기업 매칭데이를 통해 학생과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며 학교와 기업이 소통을 통해 도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세연초등학교의 에듀테크 실감 교육으로 펼치는 미래의 꿈 이야기입니다. 세연초는 18일 4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2021년 실감교육 체험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체험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실감교육으로 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다양한 미래를 미리 경험하며 미래 역량을 길러주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학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제로 한 인공지능 교육과 동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한 과학교과와 연계해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신기함과 놀라움은 VR 어트랙션 체험으로 더욱 흥미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성군 죽곡리 모암봉 유판형 암각화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다사업 죽곡리 모암봉 정상 부근 바닥 암석에는 떡하니 새겨져 있는 정체불명의 암각화가 있습니다. 암각화는 바위 표면에 어떠한 형상을 새긴 것 중 유판을 쏙 빼닮은 것도 있는데 이를 유판형 암각화라고 합니다. 유판과 유판형 암각화에 나타나는 점은 둘 다 29개로 같은데 가운데 있는 중심점이 북극성이고 이 점을 기준으로 십자형과 그 바깥으로 원을 그리며 나타나는 28개의 점이 북두칠성 혹은 별자리 28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속 신앙에 있어 북두칠성은 최고위급 신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관 바닥에 북두칠성을 새긴 칠성판을 까는 문화는 세계에서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한봉 정상에는 강정마을과 전망대로 내려가는 두 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이 두 등산로 8부 능선쯤에 각각 한 개씩의 유판형 암각화가 있습니다. 강정마을 쪽 암각화는 지름 약 30cm, 전망대 쪽 암각화는 약 40cm쯤 되는데 후자가 훨씬 더 유판 모양에 가깝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강정마을 쪽 암각화 주변 바닥 암석에 수십 개가 넘는 큰 성열이 마치 밤하늘, 별자리처럼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저명한 미국 민속학자 스튜어트 컬리는 한국놀이란 책에서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의 원천이다. 고대 점술의 기원을 둔 윷놀이는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철학도 담고 있다. 한국의 윷놀이는 판 위에서 주사위를 가지고 노는 모든 놀이의 원형이다 며 극찬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 학자들은 국내성 윷놀이판 바위 그림을 두고 자신들은 처음 보는 매우 뛰어난 우주론적 도형으로 하늘에서 내린 천서라고까지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한없이 친숙한 유판이 윷놀이를 모르는 중국인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천서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6월 2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6월 19일 관내 월배시장과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달서 어린이 경제스쿨을 개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최초로 지자체가 주관한 어린이 경제교육으로 어린 시절 합리적인 소비와 올바른 경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경제스쿨은 7월 10일까지 월배건역은 월배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성서건역은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여 인원은 각 20명입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실물 경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경제 상식은 물론 시장 투어와 장보기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번 경제교육을 통해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합리적 소비 생활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달달 결혼 사연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달달 결혼 사연을 구 소식지인 희망달서에 달달 결혼 이야기 코너를 마련해 분기별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부부 이야기, 자충우돌 아이 키우기, 인생의 지혜가 담긴 노부부의 결혼 생활 등 다양한 결혼 이야기 사연을 모집합니다. 사연 소개를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소식지에 사연이 실린 주민에게는 원고료 5만원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는 달서구 여성가족과 결혼장려팀으로 하면 됩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인식 개선 및 만남 행사 등 달서구만의 이색적 결혼 장려 사업을 후공이산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시대를 넘어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지역 유물 수집을 추진합니다. 이번 수집은 달성군의 정체성을 반영한 유물이나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고유물을 발굴하고 수집해 달성 고유의 역사와 지역성을 보존하고 전시, 교육, 연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수집 대상 유물은 역사 인물 자료와 달성 군민의 생활사 관련 자료 등이며 유물을 소장 중인 개인과 문중,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접수된 유물은 고유물 평가위원회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구입 예정 자료는 일정 기간 인터넷 공개를 통해 도난 문화재 여부 검증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구입할 방침입니다. 유물 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성범죄가 발생했던 역을 위주로 불법 촬영 감지 장치와 화장실 칸막이, 상단부 차단막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촬영 감지 장치는 1호선 유라역과 2호선 죽전역에 설치됐습니다. 이 장치는 칸막이 위로 넘어오는 물체를 감지하는 장치로 휴대전화기 등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해 경고음을 울리고 LED가 점등하는 방식입니다. 화장실 이용자는 불법 행위자의 범죄 시도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예상됩니다. 화장실 칸막이 상단부 차단막은 1호선 진천역과 영대병원역, 2호선 청라언덕역 계명대역, 3호선 팔달역과 한금역에 설치됐습니다. 차단막은 공사에서 자체 제작해 설치했으며 화장실 칸막이 위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시도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는 이외에도 화장실 내 안심 비상벨과 에스컬레이터 안심 거울 등 다양한 범죄 예방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